여러분 안녕하세요. ATD25 아이스가 개최되고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서울대 이창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조 강연은 리더십 분야의 구루죠.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리더십, 팀의 의사결정이나 조직학습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 관련된 다수의 저서, 논문 등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경영학자의 순위에 선정되고 있고 최고의 학자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특히 2017년 10월에 테드 영상이 공개되면서 무려 그 이후에 200만 명 이상에게 조회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영감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여느 해보다도 ATD 아이스에 참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둘째 날 기조 강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경기도 불확실하고 조직이 슈링킹 되는 곳들도 많고 직무 변화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글로벌하게 재직 중인 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리더분들한테 리더십 개발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가 상실한 경우에 많은 경우 조직에서 회의에 침묵하고 이슈가 있어도 대체로 커버하고, 왜냐? 굳이 내가 여기서 이슈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제기해서 나 스스로를 위기에 노출시키고자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질수록 조직의 혁신과 조직의 성과와는 저희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성과를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현하는 측면에서는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상실해 가는 것은 매우 챌린지 되는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묵 자체로는 이슈 레이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조직의 문제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상실한 구성원들의 여파가 조직의 이슈로 제기될 때쯤 되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에서 리더와 조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케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기조 강연을 해주신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이 주창하는, 제언하는 내용은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의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시행착오들이 실패가 아니라 그런 시행착오를 거칠수록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성과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도 챌린지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개인 차원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물가에 다가간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때 이거를 놀이화할 수 있을 만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첨벙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1단계. 그러고 나면 2단계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저희가 말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거는 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도,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도 결국은 개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고,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 주저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기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여 유도하기에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개인이 참여를 했을 때 큰 거든 작은 거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리더와 조직에서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참여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나머지 다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단계, 토대 만들기, 참여 유도하기,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부서 단위에서, 사업 단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 몇 가지 단계가 있긴 하지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가장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단계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토대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그때가 우리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뛰어들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내가 꿈꾸는 조직이 목표하는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는 단계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책임만 부과된다면 앵자이어티 레벨만 올라가겠죠. 네. 바람직하지 않죠. 혹은 과도하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확보되어 있고 개인이 도전되는 책임감, 책무성이 없다. 그럼 그거는 이제 컴포트 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없어. 개인의 책임감도 없어. 네. 그럼 이건 그냥 기피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든 성공이든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복지부동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조직의 이런 네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이유는 부서별로, 사업장별로, 계열사별로 상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리더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어디에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액션 플랜을 짜고 인터벤션들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티밍이 중요하죠. 결국은 저런 심리적 안정감을 토대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개인과 조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티밍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티밍이 형성되고 그 팀 속에 학습 풍토가 구축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부여받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가 기조 강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 단위에서, 조직 단위에서,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도 고도화해서 개인 차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조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교집합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출발점은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흥미, 몰입의 상태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우리가 제시하는, 제공하는, 챌린지하는 목표치들을 내재화시키고,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재화돼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려면 우리가 일련의 실패 과정, 시행착오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격려하고 수용해서 자연스러운 사이클로 받아들여서 주변에
조직의 시선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지받고 본인의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조직에서 꿈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취지의 이틀차 에이미 에드먼스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기조 강연 토대로 내일 3일차에는 세스 고든이 기조 강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맞물린 스토리일까?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